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온광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라복임이라고 해요. 오늘은 한국꽃예술 인문학을 만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잠깐의 강의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한국 꽃꽂이 하면 약간은 생소하지만 동양 꽃꽂이는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교과서적으로 동양 꽃꽂이 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멋이 선과 여백의 미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선과 여백의 미에 숨겨진 그 의미에 대해서, 한국 꽃꽂이 미학에 대해서 오늘은 그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추려놓기는 여백의 아름다움, 그죠? 여백이라는 것은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 선과 선 사이에서 만들어진 공간이죠. 그래서 한국 꽃꽂이에서 여백의 공간은 제일 먼저 작가 자신의 내면의 공간이라고. 네. 그래서 작가 자신이 그 내면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자유스러운 표현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작가 자신의 정신세계, 또는 관람자가 그 공간을 들여다봤을 때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의 세계가 그 여백의 공간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여백의 미학은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먼저 저 자신의 이제 작품, 전화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어떤 열매로 보이시나요? 매실? 네, 매실이에요. 매실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매실, 우리가 흔히 매실 하면은 뭐 장아찌 많이 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매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많이 알고 있죠. 선비의 정신에 또는 선비의 기계, 그런 것들이 이제 매화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매실 한 가지를 가지고, 매실 한 송이를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봤는데 상당히 여백이 많이 묻어져 나오죠. 수많은 매실들이 가지에 다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매실의 가지들을 다 전지를 하고 한 송이의 매실을 가지고 이렇게 여백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 의미는 꿋꿋하게 달려있는 꿋꿋하게 마음을 다잡는 어떤 선비의 기계를 이렇게 작품으로 여백의 미를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봤고요. 두 번째는 요즘 들판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 장록, 자리공이라고도 하죠. 자리공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자유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약 한 줄기를 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낫잎과 같이 처리해 본 작품이에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 산소를 다녀오다가 장록이 보이길래 꺾어서 작품을 이렇게 여백의 미를 드러내면서 이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사유. 사유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구별하고 생각하고 또는 살펴보고 추리고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을 이제 사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꽃예술은 한국의 꽃예술을 사유적인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꽃 속에서 참된 이치를 찾아보고 또는 옳은 방향을 향하여서 실천적인 삶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목표가 아닐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유적인 꽃 예술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옆에 그림에 보시면 강희안의 작품 사인 시음도가 있어요. 선비들, 그러니까 4명의 선비가 차를 마시고 있는 풍류를 즐기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 그림 속에 보시면 나무 한 그루가 소나무죠. 소나무는 결국 이 선비들의 삶과 굉장히 가깝게 밀접하게 돼 있는데, 소나무 그림이 상당히 그 여백의 공간을, 사람과 소나무 사이의 여백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이 작품을 가져와 봤어요.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주제는 이제 그거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듯한 어떤 느낌을 이제 연꽃을 가지고 했는데요. 이 연꽃의 의미는 상당히 불교적인 의미에서도 해석이 많이 되지만은,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국행 구원받는다 그러죠. 근데 천국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천국을 갈 때 연꽃을 지고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치 하나의 그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는, 그래서 이 연꽃의 의미를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물과 함께 들여다보는 그런 작품을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작품은 제가 이제 웅혼이라고 있는데,
배나무가 이제 옆에 밭에 있어가지고 배나무 가지로 이렇게 눈 위에다가 이렇게 여백을 많이 만들어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동양꽃꽂이, 한국꽃꽂이는 여백의 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눈 쌓인 언덕에 대나무가 구부러져 있는데 우리가 눈이 쌓인 그 대지를 보면은 아, 그냥 눈이 쌓였네.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 눈 쌓인 대지 언덕 저 아래는 굉장히 많은 무생명체들이 그죠? 기운, 호흡을 하면서 기운을 내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깨달음,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발길 내디딜 때마다 우리 발밑에는 무수히 죽어가는 생명체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존재들에 대한 의식,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이제 그런 관점이 이제 사유적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들여다봤는데. 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가장 그 좋은 글귀가 이제 우리 고전에서 찾아봤는데요. 최재공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 최재공의 번암집에 보면은 그 유박이라는 사람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화엄수록의 저자죠. 근데 그 황해도 배천에서 그 중화국이라고 그러니까 꽃나라를 이루고 있는 유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비의 꿈을 가졌지만 결국은 그 길을 갖지 못하고 자기가 초야에 묻혀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식물들을 가지고 이제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중에 최재공의 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아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해드려 볼까 해요. 내용은 하늘 아래 모든 물질들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꽃이 피고 지는 것은 필연적 이치이다. 꽃은 천지에 아주 귀한 것이어서 늘 피어 있지는 않다. 꽃들이 필 때면 비바람이 몰아쳐서 꺾이고 상하게 하나 이러한 것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이라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유박 자네는 꽃들을 가꾸면서 키가 크고 작은 정도에 따라 또는 형태와 색들을 고려하여서 각각 어울리게 배치하고 먼저 핀 꽃들이 시들어지면 다른 꽃들이 피어나게 하여 눈이 쌓이고 얼음이 언 겨울에도 늘 꽃이 피어 있게 한다. 이러한 것은 그대가 만물이 성장하고 소멸하는 이치를 깨달은 것으로 그 도리에 따라서 자네가 산다면 밝음과 어두움, 추위와 더위가 번갈아 드나들어도 꽃들은 늘 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꽃들, 우리가 꽃작가 활동들을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어떤 누구한테 뭐 요즘에 그러잖아요. 드러내고 싶어서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 나를 돋보이고 싶어서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투영해보고 또는 내가 그런 어떤 삶의 과정들을 누군가한테 그 작품을 통해서 메시지로 전해드려보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 우리가 꽃을 임한다면 훨씬 더 그 작품이 더 좀 생동감 있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바로 이제 사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꽃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꽃 예술 작가는 내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작품에 이제 드러내지 않으려 해도 그 내가 가졌던 내가 그동안에 그 수양되고 갈고 닦았던 그런 사유적인 깊이가 작품에 자연스럽게 녹여서 존재하게 된다고 해요. 중국의 그 우리가 그 소동파라고 굉장히 문학가 그저 시인으로서 많이 알려진 소동파하고 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동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느 날 소동파가 그 자기 친구네 집을 놀러를 갔대요. 근데 어떤 대나무를 그린 멋진 그림이 있어서 이거 문동이 왔다 갔구만 벌써 그랬대.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자네는 문동과 마주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문동이 알아간 자취를 느꼈는가 그랬더니 이 그림에는 문동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뭐 각각 작가들의 작품 이건 누구 것 같다 그죠? 이 사람의 어떤 기운이 느껴진다 그런 걸 좀 느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작가 자신이 추구해온 어떤 삶의 방향성, 작품의 방향성이 그 작품에 혼이 그 작가의 혼이 깃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형상들 속에서 그 작품을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이 작품 바라보면 그래 이분 이렇게 활동하셨지. 이분은 이런 작품 정말 참 좋은 것 같아. 이제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이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눈으로 사물들을 보고 마음으로 감흥되어 껴져지는
그 수양된 흔적이 결여돼 있으면 형상으로 드러난 작품들은 기운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그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작품 활동을 하는 어떤 그 마음을 좀 다잡아 보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활동들을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와유라는 건데, 와유는 말 그대로 그냥 누워서 강산을 즐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양화소록의 저자 많이 아시죠? 화엄수록과 더불어서 제일 처음에 화엄수록도 강희안이 지었다고 잘못 이제 전해져 있었는데, 강희안은 양화소록만을 지은 저자예요. 그래서 이제 강희안은 대체적으로 화해를 재배할 때는 그저 그 심지 마음을 확충하고 덕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죠? 옛사람이 꽃과 나무를 키우는 뜻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심지를 돋우고 덕성을 함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화해를 재배하고 키우는 그런 활동이다. 자, 몸은 비록 조정이나 도해지에 있지만 마음은 숲과 들판에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옛사람들은 누워서 논인다는 뜻으로 와유라 일컬었고요. 꽃과 나무를 통해서 심신의 피로를 푸는 뜻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강희안이 말한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나뭇가지 하나, 꽃 한 줄기에도 사실은 그냥 나뭇가지, 버려진 나뭇가지가 아니라, 그냥 꺾여진 나뭇가지가 아니라 억겁년의 세월을 가지고, 그죠? 우리 사람도 우리 아기들도 그냥 태어난 것이야. 부모의 유전자, 그 조상의 유전자, 또는 그 수억 년의 세월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변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나뭇가지 하나에도 그 나뭇가지가 겪어온 그 세월의 흔적들, 바람도 겪고 눈바람도 맞고, 그죠? 태풍도 겪었고, 그런 흔적들이 우리가 보는 나뭇가지 하나에 깃들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와유라는 것은 이제 누워서 그만큼 편안하게 즐긴다. 네. 나뭇가지 하나에서, 꽃 하나에서 이제 즐겨본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정선이 그린 독서 여가도가 있죠. 이게 이제 와유예요. 안에 사랑방 안에 책들도 있고, 그죠? 책가도 그림으로 보여지는 그림도 있고, 합죽선 부채를 들고 평상에 나와서 보면은 화분에 담겨진 작약이죠. 하나는 작약으로 보이고 하나는 난초 그림, 난초 꽃으로 보여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와유를 하고 있는, 즐겨보는, 그러니까 힐링의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또 여기도 재미있는 게, 이 화분이 보시면 우리나라 화분이었을까요? 중국 화분이죠. 자대도 있고. 자대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선진문물의 낙수 효과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좀 어려웠을 때 미제 물건, 일제 물건 엄청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진문물에 대한 것이 조선시대에도 역시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이 이 그림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절단들이 중국에 들어가면 책 서점가에는 책이 동날 정도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괴목이나 수석이나, 네, 그 다음에 화병은 우리가 그 이제 독서 책가도 같은 그림에 보시면 화병 그림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화병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나라 고려작이 아니에요. 그죠? 중국 화병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나 이런 거 중국에서 가져왔어. 아니면 나 이런 거 누구한테 선물 받았어.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림 속에 보시면, 네, 그런 선진 문물에 대해서 이제 읽을 수가 있고, 그 당시 풍습에 대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와유를 보셨고요. 그래서 와유는 큰 것을 작은 것으로 축소하여 상상의 힘으로 풍류를 즐기는 방식, 또 하나 이제 다른 이제 의미인데, 우리 그 꽃과 나무도 산을 그대로 갖다가 즐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뭇가지 하나에 거기 산이 들어있고, 그냥 꽃가지 하나에도 들판이 들어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축소해서 즐기는 방식이 우리 그 꽃예술 작가들이 하는 방식이 아닐까. 대체적으로 이제 예전에 와유의 매개들은 화분에 꽃을 키우거나, 또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가산, 이제 가산이란 얘기는 연못에
연못에 만드는 산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연못에 많이 이용됐는데 이러한 매개물을 이런 매개물들을 자연으로 끌어당겨서 풍류적인 요소를 즐겼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한국적인 꽃예술을 우리가 이제 공간의 예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백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예술적인 공간이 결국은 와유의 공간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의 귀향살이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위리안치라고 들어보셨죠? 귀향살이에도 위리안치 귀향살이는 굉장히 혹독한 귀향살이었어요. 뭐냐면 지금 제주도에 가보시면 그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탱자나무 가시로 아예 그 담장을 둘러싸서 담장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게 위리안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김정희가 세안도 그림을 그린 속에 그 자기의 외로움이 소나무, 잣나무, 집 한 채 그림이 들어있는 걸 이제 여러 선생님들 보셨을 텐데 굉장히 자기 자신의 애로움에 대한 것을 그 세안도에 표현해 냈고요. 근데 거기에서 수선화를 또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선화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수선화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그림에는 색채가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제주도 수선화예요. 네, 제주도 수선화인데 제가 봤을 때 오른쪽 그 조선시대 책가도 지금은 이제 일본 구라카시 민회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8쪽 평풍인데 일부만 제가 지금 따서 이렇게 해봤거든요. 이거는 일본 수선화는 아닌 것 같고요. 중국 수선화 종류 아닐까 이제 짐작을 그렇게 해봅니다. 예전에 그 조선 18세기에 우리가 수선화는 우리나라 자생은 제주도에 있었지만 그 전에 한양이라든가 기타 도시에는 수선화가 없었대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학자들이 수선화를 자기 그 사랑방 책가 책거리에 이렇게 물병에 꽂아 놓은 것을 보고 또 남이 하면 되게 멋있어 좀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비들이나 그 연행 사절단들이 또 수선화를 엄청나게 갖고 왔대요. 엄청나게. 그래서 정조대왕이 18세기 이 수선화를 더 이상 들여오지 말라. 반입 금지를 할 정도로 네, 그 수선화 열풍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우리가 많이 접하는 왕수선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중국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산 정약용도 수선화 선물을 받고 쓴 시들이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수선화는 사실은 추사 김정희는 아니 내가 제주도에 살아보니까 이 수선화가 있었어요.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그 조선시대도 그 민중들은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꽃보다는 먹을 거, 그죠? 곡식들을 심어야 되니까 들판에 너부러져 있는 수선화 뿌리들을 다 캐가지고 밖으로 던져버리고 거기다 곡식을 심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건 못 가져왔네. 김정희 시를 보면은 거기에 하얀 뭉게구름 같은 수선화 꽃들이 구름처럼 언덕에 구름처럼 아른거린다. 그러니까 제주 수선화는 우리가 흔히 방울수선이라고 보셨죠. 하얀 수선이 아마 제주도 수선이 아닐까, 제주도 자생식물이지 않을까,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추사 김정희하고 가장 친하게 지냈던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적이 이제 이 시문들을 옮겨 나르면서 그 세안도 그림도 북경에 있는 학자들하고 이제 교류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이상적인데 이상적이 그 김정희가 보낸 그 수선화 시에 대한 것들을 한양에 가서 많은 그 사대부들에게 알렸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또 이 김홍도 그림 포의 풍류도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선비가 그죠 즐기고 있어요. 역시 책가도 그림이 역시 영지보석 같은 거, 그죠? 두루마리 같은 거 꽂아놓고 책가도 그림도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을 켜고 있는 장면. 근데 그 지금 자료 화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파초 잎 보이시죠? 파초는 어떻게 쓰여졌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니요. 글씨를 쓰는 종이 대신에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예전에 파초잎에다가 우리 선비들이 멋도 부리면서 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우리가 그 수업에
하면은 수업에 이용하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파초는 그냥 단순히 식물로서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종이가 귀했던 시절에 그죠, 파초 잎에다 써서 편지도 띄우고 신문도 적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초 밑에 붓이 하나 있잖아요. 네, 글씨를 쓰고자 했던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선비에 보시면 제목이 이제 포의 풍류도인데, 포의라는 것은 뭐냐면 옷이에요. 선비가. 근데 선비들이 그 포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비들은, 사대부들은 비단 옷을 주로 입었어요. 근데 여기는 포의는 삼배 옷이에요. 네, 삼배 옷을 입고 편하게 즐기고 있는. 그래서 이 선비라는 사실을 또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모자 있죠? 관모를 썼잖아요. 이 탕건이라고 하는 관모인데 안에는 상투를 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비가 그냥 모든 것을 풀어놓고 와유를 즐기고 있는 장면들을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정선의 이제 사공도 식품첩에 나와 있는 그 호방이라는 그림인데요. 그 여기서는 상상의 그 바다에서 거북등을 타고 이제 탁족을 하고 있는 이제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거북등이 아니라 우리 선비들이 옛 고서화에 보면은 그 시냇가에 가서 발 담그고 있는 장면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탁족이라고 하거든요. 탁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잠시 벼슬에서 떠나서, 우리가 여행 가면 발 담그죠. 시냇가에 가면은 그런 것처럼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고 싶다. 나 여기 잠시 조정에 안 나가고 싶다. 나 머리를 좀 식히고 싶다. 이제 그런 의미가 탁족에 들어 있고요. 또 탁족이 아니라 뭐 혹시 한시들을 접하게 되면 그 기러기 울음에 대해서 굉장히 기러기 하면은 그리움의 대상의 이제 그 표현이기도 한데, 기러기는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로 알려져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기쁜 소식이 선비들의 입장에서는 가족이나 친지들의 소식이 아니라 임금이 나를 불러주기. 임금에게 내 귀양 갔을 때 저 기러기가 언제 나에게, 임금이 언제 나를 불러줄 것인가 하면서 이 기러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읊었다는 시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는 이제 또 한시에 보시면 두건을 벗고 잠시 길을 걷는다, 막 그런 어떤 시들이 좀 보이기도 할 거거든요. 두건을 벗는다는 의미도 탁족과 같아요. 네, 잠시 머리를 식히고 내가 잠시 떠나고 싶다. 어떤 요즘의 정치 상황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벗어나고 싶은 어떤 선비의 마음을 이제 탁족이나 어떤 두건의 벗음이나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와유를 즐기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소멸에 대해서 소멸을 좀 미학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가 소멸한다고 하면은 가장 저희가 이제 듣기 싫은, 전시회를 통해서 듣기 싫은 좀 얘기 중에 하나인데, 시들어 보내린 꽃을 뭐 돈 주고 사? 그죠? 이제 뭐 사진이나 그림이나 보면은 굉장히 값어치를 두고 사잖아요. 근데 아쉬운 것은 저희 작품은 돈을 주고 판매, 그죠? 할 수 없다는. 근데 그 판매라기보다는 우리는 그 어떤 사유적인 관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와유의 관점에서 꽃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어치들이 우리들의 작품 속에는 들어있잖아요. 소멸이 없으면 우리의 작품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꽃 예술 작품은. 자, 사물은 이제 극에 다다르면 되돌아온다. 물극즉반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 자연의 변화에서 끝은 항상 또 다른 그 시작을 의미하고, 자연에서 이런 어떤 시작과 끝이 그 생명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면은 봄에서 여름, 가을, 겨울, 다시 그리고 봄, 네,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런 어떤 그 생성과 소멸을 통해서 우리 작품 활동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 변화를 겪으면서 또 뭐 이렇게 꽃이 필 때 기쁨도 있지만, 또 꽃이 질 때 그 아련한 아픔 같은 걸 느끼면서 우리 내적으로 좀 성숙되고 그러지 않을까. 우리 내면이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채워지는 그런 것들, 특히 이제 가을의 들판은 곧 어떤 소멸을 가져오기도 하죠. 네, 그런 것처럼
소멸이라는 것이 좀 그런 의미로 좀 다가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봄에 이제 그 목련이 저희 집 마당 한 구석에 있었어요. 목련은 상당히 계절적으로 네, 봄을 알리는 또 꽃 중에 하나인데 너무 예쁘게 피었는데 한 일주일 있으면 시들어 버리는 게 그죠. 소멸을 굉장히 빨리 일으키는 꽃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렇게 찔레꽃을 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또 찔레꽃은 저희 이거 저는 엄마 산소를 1년에 한 두세 번을 다니거든요. 근데 그 항상 엄마 산소 옆에는 이렇게 찔레꽃이 있어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한번 해봤고요. 네. 이런 어떤 소멸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의미를 되돌아보고 어떤 우리의 근본심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소멸의 미학에서 관점을 봤고요. 은유가 있네요. 한국의 문화예술 전반에서 은유는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면서 수사적 장치예요. 은유가 없다면은 아마 그 우리가 아름다운 미학을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낙엽이 지려고 하는 이제 가을의 계절에 들어섰는데 낙엽이 뭐 나뭇잎이 떨어진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나뭇잎이 나비처럼 날아다니면서 떨어진다. 이건 은유적인 수사법이거든요. 또는 여름에 이제 산골짜기에 가서 보시면 폭포가 보이죠. 폭포가 툭 떨어진다. 이제 그 표현은 너무 직접적인 설명이라서 감동이 없지만 폭포가 선녀의 그 옷깃처럼 이렇게 흩날린다. 폭포가 흩날린다는 표현은 상당히 은유적인 그 수사법이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그 의미가 결국은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 한국 꽃예술 소재로 즐겨 사용되는 매화나 난초, 대나무 속에 이 선비적인 정신을 상징하는 그 이미지가 이제 그 은유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화폭에다가 매화나무 한 가지를 그려진다면은 내 마음, 그죠? 내 마음의 어떤 결심이 그 매화나무 가지에 들어있는 것이고, 대나무를 그린다면 역시 그 선비의 마음이 그려져 있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매화나무 가지를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흔히 튤립은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잖아요. 근데 또 매화하면 어떤 선비의 고고한 정신. 매화는 추위와 한파를 뚫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려운 난관에서도 굴하지 않는 내 마음, 결국은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되겠다.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은유적인 표현의 작품 활동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대나무하고 이제 우리 그 난을 가지고 작품을 했는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이 떠오른다. 아까 그 소동파하고 문동에 대한 얘기를 했죠. 대나무 그림을 보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이 그린 대나무가 아니라 문동이 그린 대나무야. 그 말은 뭐냐면 화여기인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 그림 속에 그 사람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꽃예술 작가로서 변환을 시켜보자면 꽃 화자를 써서 이 작품을 보니까 그 선생님이 떠오른다. 그래서 꽃 화자를 써서 화여기인.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은유적인 장치가 이제 들어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작품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제가 이제 좋아하시는 저희 이제 지인분께서 굉장히 비싼 그 돌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청석이라고 해가지고 바위에 푸른 빛이 나 있고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바위가 시중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으로 쳐도 상당한 고가의 가격인데 이 바위를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갖고 쓰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하고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말 수가 없어서 제가 지난번 잡지 촬영을 하면서 이 작품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지인한테 이 사진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마음을 제가 여기에 담아서 드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은유적인 장치 아닌가. 내가 어떤 이렇게 과일을 사서 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작품으로 이렇게
내 삶 속에서 녹여낸 작품으로 형상화를 시켜서 드렸더니 정말 이렇게 뭐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내 과일 한 상자 받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라고 받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그 오늘 한국의 미학에 대해서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 봤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네,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